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민혜입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거나 혹은 무릎 쪽이 시리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출산하기 전부터, 임신 전부터 무릎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끼고는 있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무릎이 정말 심상치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프다, 또는 무릎 쪽이 시리고 통증이 지속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앉았다 일어날 때 하는 이런 무릎 통증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산하고 아기 키우면서 무릎 통증이 온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무릎이라든지 발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세퍼레이터를 이용하는 운동들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출산 후에 무릎이 시리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 예전 같지 않는 무릎 상태를 가지신 분들,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운동은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세퍼레이터를 하루에 10분 정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무릎의 통증이나 혹은 시림 증상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출산 후에 운동을 또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언제부터 운동하는 게 좋은지, 또 운동을 하다가 괜히 더 아파지는 건 아닌지, 이미 아픈 상태인데 운동을 더 해도 되는 건지, 또 아기 때문에 운동할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홈트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무릎 통증, 특히 무릎 인대가 약해졌을 때는 무릎 주변에 근육이 발달해 주게 되면 이런 통증들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동작 없이 이런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발달시키려고 스쿼트 같은 동작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하시다가 무릎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근육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폼롤러와 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준비 동작까지 병행한다는 것, 출산 직후 산모들 같은 경우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폼롤러를 이용해서 준비 동작 충분히 풀어주는 동작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퍼레이터를 착용하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픈데 도저히 운동은 하기가 싫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세퍼레이터를 하루에 10분 정도 앉아서 또는 누워서 서서 어떤 자세로 하시더라도 하루에 10분 정도 착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상 위험도, 무릎의 통증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무릎이 아픈 것의 원인은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골반의 위치 변화, 코어 중심의 변화들이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골반이 처지고 또 벌어지니까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걸음이 자꾸 팔자걸음이 되고 다리가 벌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이것 또한 골반이 벌어지고 체중 중심이 밖으로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체중이 발가락 바깥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릎 안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 손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무릎에서 받는 부담들이 누적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 세퍼레이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체중이 밖으로, 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발가락 바깥쪽 부위들 근육들이 많이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을 벌려주어서 무릎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저 스스로도 운동을 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이 출산을 하신 분들은 아기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만 풀어줘도 무릎이 받는 부담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운동을 하지 않고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무릎 통증을 가장 간단하게 줄이실 수 있는 이런 꿀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생활을 하다 보니 특히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아기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릎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무릎 손상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방바닥에 아기를 케어하는 것보다는 아기 침대를 이용해서 아기를 케어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기 이유식을 먹인 거나 하실 때에도 이 반보의자로 바닥에 앉아서 엄마가 쪼그려 앉아서 아기한테 먹여주는 것보다는 아기 식탁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낫고요. 아기 목욕을 할 때에도 대부분은 엄마가 바닥에 쭈그려 앉으셔서 아기 이렇게 목욕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 무릎이 안 좋으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같이 아기랑 샤워를 하시면서 서 있는 자세에서 되도록이면 샤워를 해주시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바꾸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골반은 교정이 어렵지 않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닳아진 무릎은, 한번 다른 무릎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치료에서 이런 골반의 교정들을 출산 직후, 출산 이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시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골반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만 무릎이 받는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자체는 이런 사용으로 인해서 닳기도 하지만, 또 출산이 바로 대량 출혈과 또 이후 수유 기간이 겹쳐지면서 이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무릎과 그 주변의 골관절의 밀도들을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 한약을 처방할 때에는 이런 골밀도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고 다시 골밀도를 보강할 수 있는 약재들을 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출산 후 무릎 통증,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무릎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골관절 수술 부위 1등 부위가 바로 무릎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은 한 번 손상이 오면 잘 재생이 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이런 무릎 통증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무릎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